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다른 채널들을 세 채널 정도 맡아서 메인으로 PD를 하고 있는 김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인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가 딱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편하게 집에서도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고 휴대폰으로 편집까지 하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가 4주차로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이제 교육 순서부터 안내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주에는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유튜브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콘텐츠를 찍기 전에는 기획안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에 대해서 배우고 기획안 작성하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 및 촬영 기초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콘텐츠에 대해서 기획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촬영 기초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 그런 것들 아마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는 영상 제작 기초라고 해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네,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숏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숏폼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배울 거고 그리고 짧은 동영상 만드는 거 간단한 기초부터 할 거라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네,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이제 편집을 한 번 배웠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에 다 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주 동안 편집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서는 이렇게 짧은 영상을 편집하는 걸 배웠다. 그러면 이제 3주차 때는 조금 더 긴 영상과 더 많은 효과들을 쓰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썸네일이랑 채널 아트라고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채널 아트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아트 그리고 썸네일은 동영상을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제작하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생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기초인데요. 지금 여기 글씨가 조금 밑에 한 번씩 작은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좀 하나씩 다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1인 미디어 시장이라고 되어 그 1인 미디어라고 제일 위에 보면 적혀 있는데 지금 사실 TV를 많이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집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TV 앞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방에서 뭐 휴대폰으로 모든 걸 시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1인 미디어가 오히려 방송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1인 미디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양함, 재미, 빠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TV 방송에 반해서 훨씬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나의 취향을 타는 컨텐츠든 아니든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서 사람들이 1인 미디어 시장으로 많이 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방송국 에서 딱 정해진 그런 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방용 이런 거는 사실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재미난 요소들을 방송국보다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뭐 예능, 그 주말 예능 같은 걸 보시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길게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봐보면 그것들을 재밌는 부분만 추려내서 빠른 컷 전환 방식과 그리고 빠른 진행 방식들이 유튜브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보지 않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시장을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1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제일 핫한 곳이 바로 유튜브인데요. 요즘에는 짧은 영상 그 숏폼 그 컨텐츠들은 틱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틱톡은 숏폼이라고 해서 좀 짧은 단위의 동영상들이 주르륵 있는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서 짧은 컨텐츠도 있긴 하지만 긴 동영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보통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를 한번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에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를 직역했을 때 나오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그 유튜브란 단어가 붙게 되면 유튜브라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자가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 필요한 거고, 촬영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카메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컴퓨터도 사야 될 것 같고, 뭐 프로그램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모바일로는 yes라고 되어 있고 비싼 장비는 제가 no라고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제가 여기 비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북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1기 때부터 이제 영상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때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모든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종류별로 한 5대를 샀었고,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 장비들은 일단 다 사서 모았었어요. 근데 정작 지금은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대신에, 그러니까 비싼 카메라? 이런 것들 대신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기 적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자면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모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 카메라가 가장 화질이 좋고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에 있을 때는 기본 카메라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 편집 어플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컨텐츠만 좋다면 잘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싼 장비들이 있지만 고가의 장비들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촬영과 편집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족을 못했을 때 내가 휴대폰으로 영상 편집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 그 완성본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족하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제 카메라를 사시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순서가 서치, 기획, 촬영, 편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기획이 되는데 기획 전에 서치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를 뭔가를 해야지라고 미리 기획안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서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영상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영상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영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유행하는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보시는 컨텐츠 중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 컨텐츠에 조금 녹아들게 한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서치하는 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서치를 한 다음에 기획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서치한 것들과 내 기획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획안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촬영을 하시고 그다음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서치에 적혀 있는 거를 보자면 콘텐츠에 대한 큰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자료를 서치해 봅니다. 편집 방법, 썸네일 디자인, 컨텐츠 키워드 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사해 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보냐면
제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기획하는 단계인데 브이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겁니다. 근데 브이로그라고 하는 거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브이로그라는 것은 이제 비디오 그리고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를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브이로그라고 했을 때는 일상을 기록하는 거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다 찍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브이로그가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커플 유튜버예요. 그래서 커플 브이로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이로그지만 그 안에서 카테고리가 갈라지는데 거기서 커플인 거고 여기는 연예인이니까 자기들 그런 거고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런 썸네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학생이 처음에는 알바를 하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알바 브이로그를 하던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자취할 때 자취해 먹는 요리를 이제 일상을 올리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브이로그라고 다 적혀가 있죠.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근데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친구의 하루 일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요리해 먹는 일상들을 보여주는데 항상 오프닝이 거의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보는 거 대신에 이렇게 로켓 배송시킨 재료들이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손질을 하고 자기가 해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글씨 보이시죠? 이게 자기가 해 먹었던 메뉴들에 대한 컨텐츠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리를 요렇게 하는 것들, 레시피, 간단한 레시피들이랑 요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요런 식으로 준비가 다 되면은 자기가 같이 마실 음료 같은 것까지 요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요렇게 먹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의 이 친구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하는 게 하루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5개씩, 5요리씩 나옵니다. 한 영상당.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이걸 왜 보나 하실 수도 있어요. 취향이 아니라면 이런 건 안 볼 수도 있는 컨텐츠이기는 한데 브이로그에서 이 친구의 영상이 거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 친구를 따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보면은 이런 채널들에서 이런 느낌이 유행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영상 스타일도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보고 썸네일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잡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냥 이게 진짜 요리하는 그냥 그런 영상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조회수들이 보면 다 기본으로 100만 회입니다. 100만 회, 100만 회, 152만 회, 103만 회, 95만 회, 70만 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잘 돼 있는 채널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와 잘 돼 있는 채널들의 색깔들을 참고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아서 이제 디렉팅하고 있는 채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20대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그냥 이런 자기들 결혼 생활을 처음에는 올리는 채널이었습니다. 요때까지는 제가 거의 안 맡았고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시던 채널이었는데 이분들의 색깔을 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이분이 되게 옷을 좀 잘 입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한 2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는 이제 구독자가 19만 명이 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로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지, 무슨 컨텐츠를 해야지 잘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의 스타일링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패션 정보나 뷰티 정보를 주면 되겠다라는 게 컨텐츠 이제 구성 안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 사람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라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더 이상 뷰티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뭐 메이크업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 유행 같은 경우에는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걸 많이 보게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마스크를 끼고도 보여지는 건 옷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니까 제가 이분한테 그럼 헤어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컨텐츠를 제안을 했고 그때 유행하는 것도 이제 이런 헤어 튜토리얼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시면은 이제 조회수가 16,000회, 뭐 15,000회 요렇게밖에 안 나오던 게 지금 여기 80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실 때는 요런 유행하는 것들을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도 중요하고 편집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컨텐츠에 대한 서치와 기획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서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획 단계로 넘어가는데 서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소재, 기획 의도, 제작 방향, 시청자층을 작성한 다음에 촬영 장소, 콘텐츠 내용, 촬영 일자, 편집 일자, 업로드 일자 등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하게 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촬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획한 게 없이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촬영을 해 보시면 촬영이 원래 한 10분 만에 끝날 게 한 2시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찍어놔야지 하다 보면 그게 엄청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집하실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짧은 영상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데 그 필요 없는 것들도 내가 이거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찍었는데 하면 또 재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면서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어떤 장면들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기획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획이 끝났다. 내가 이제 기획이 끝났다 하시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콘텐츠 기획안을 바탕으로 쉽고 빠른 편집을 위해서 불필요한 장면들을 최소화해서 촬영을 하고 필요한 장면들을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교시 때는 이제 오늘 두 번째 교시 때는 촬영하는 것도 배울 거기 때문에 촬영을 어떤 장면들을 어떤 구도로 촬영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촬영본이 있고 기획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편집이 남았겠죠. 그래서 촬영본과 미리 작성해둔 기획안을 토대로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 컷 편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촬영을 했지만 불필요한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컷 편집과 자막, 그다음 배경음악, 효과, 뭐 스티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순서에 따라서 편집한 다음에 완성본을 저장해서 업로드하면은 이제 영상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혹시 제 말이 조금 빠르지는 않나요?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 그 다음에 콘텐츠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서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면, 미디어의 정보의 질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시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원래는 모금을 위한 동료 기사로 이제 외국에서 나왔던 기사였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이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백신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이럴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백신 부작용이라는 기사로 바꾸고 나면은 당연히 이 자극적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정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항상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영상을 만드실 때는 올바른 정보들이 맞는지, 이 출처가 정확한지 아닌지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영상을 편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성 컨텐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군데서만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부분에서도 검색을 한 번 더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가 하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키워드로 많이 그렇게 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키워드만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지금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본 거였어요. 이게 1개월 전이라고 해서 이분의 성함이 이제 발레리나인데 김희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여기에다가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썸네일만 봤을 때 이 사람이 발레리나 김희선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희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제목에다가 김희선 사망 이런 키워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희선이 죽었다고?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순간적인 이렇게 조회수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도. 근데 그게 채널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똑바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할 때는 요렇게 어, 진짜 올바른 정보만 만드셔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콘텐츠 기획 단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 놓은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대충 적어 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업로드할 때 무슨 제목을 해 놓겠다 하면 좋지만 일단 가안으로 저렇게 희귀한 애완동물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한 애완동물 해놓고 소재는 그러면 당연히 희귀한 애완동물이 제목이니까 이색 애완동물인데 여기를 팔고 있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 애완동물 샵이랑 이색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이 영상의 콘텐츠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는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 연령대의 사람들 다 내 영상을 보게끔 만드는 거는 좋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 조금 더 좁게 해서 내가 연령대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청자층을 잡는 게 좋습니다.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직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 의도에 보시면은 날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사육 가정, 개,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이색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동물 키우는지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샵이랑 일반 가정을 보여주면서 알아본다라는 게 이 영상의 기획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이유를 기획 의도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기획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엔 제작 방향이라고 해서 애완동물 다양성을 보여준다. 평범한 가정에서 키우기 쉬운 희귀한 애완동물을 소개한다. 라는 이제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장르는 안 적으셔도 되고 요렇게 하시고 나면은 인제 큰 틀이 정해졌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런 대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성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VJ 특공대 포맷으로 일반 가정과 전문샵 인터뷰를 돌면서 이런 애완동물도 있다라는 것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인트로라고 하는 거는 영상 제일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라 이웃집 괴물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인터뷰 대상자의 집을 보여주고 마냥 보기에는 그저 다를 바 없는 이곳 하지만 이곳에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살고 있다는데 해놓고 나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딱 재생이 되면서 무슨 목소리가 나레이션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지나고 나면 장면이 변화가 돼가지고 가정집이라고 되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가정 현관부터 대상자에게 인사와 함께 방문이 열리면서 1m가 넘는 파충류가 등장한다. 놀라는 BJ의 반응, 계기, 접하게 된 계기랑 키우면서 좋은 것들을 인터뷰를 한다. 요런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인제 가정집과 다르게 매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색 애완동물 샵을 보여주면서 매장 풍경과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사장님이랑 인사한 다음에 어떻게 이 애들을 수입해 오는지, 고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간 매출이나 인기종 같은 거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담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영상이 끝났으니까 끝맺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딩 부분에는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반려동물이 오직 하나뿐인 사람들이 늘면서 이색 애완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로 끝이 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댁에서 동물 되게 키우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과연 이유는 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그때까지 평범한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하고 봤더니 어른 활동만한 왕도마뱀입니다. 가지고 된 지 스스로 결과 5년째라고 합니다. 그냥 엄마는 도망가고 생각하고 언제적이죠. 똑같으니까요. 콘텐츠나 이런 게 가끔 숨어있을 때가 있어서 일본 올라고 싶고 사진 보고 도마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처음에는 영상에서 한국의 많이 장기를 잡아서 키우라 우리도 잡아보고 거기를 잡아보고 하니까 지금이가 뭐라고 이해하고 키우니까 나중에 내려가고 거기에 맞게 원래도 같이 있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산책 정리하는 아예 파충류 우리는 꽉 들어져 있습니다. 국적도 이름으로 가는 10여 명의 파충류들
제 가족처럼 돌본다는데요. 공부하죠. 이렇다 보니 손 곳곳에 코드 사진 개가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가요? 발톱 관리하시면 피를 남기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집도 아주 특별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감쪽같이 숨어있는 동물들과 친구들을 해야 키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교감을 하죠. 깜찍한 연못과 눈에 띄는 이 동물, 독대빛과 동물이 있습니다. 날렵하고 장난스러운 피랑 특유의 특성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아까부터 나오는 그 가족들한테 집에서, 가정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 하는 인터뷰가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방 안에 더 대단한 동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예 전체를 점령한 이 동물들, 바로 비단뱀입니다. 무려 3마리나 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묵직해 보이는 자체예요. 실제로 길이를 한번 재봤습니다. 키만한 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뭐 장점들도 설명을 한 다음에 아까 잔원되는 것처럼 여긴 가게가 되는 거죠. 데이트하려고 가데인이나 꿀개 그리까지 힘들과 길이 남다르죠. 우리 동물들 그래서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상점, 유머, 자치관 이런 것도 다 하나거든요. 수행을 해서요. 지금 필요한 그리고 며칠 전 들어왔다는 TV 동물이 있는데 방금 4명이 온 힘을 다하고 나서 수준 높이는 모습에 드러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큰지 길이를 한번 재봤는데요. 1m를 넘어서 1m 4cm. 그래서 샵에서도 보여주고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시장들의 성장 뭐 요런 것들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그래서 별로 오직 스마트폰이 것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세 외환성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마무리가 들어갔죠. 이 멘트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획안에 보시면 마지막에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반려동물도 오직 하나뿐인 사람들이 늘면서 이 세계 애완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야지 촬영할 때 일단 덜 힘들고요. 편집할 때 덜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실 거라고 하면 카메라를 그냥 집에서 혼자 찍는다고 하셔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목소리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그냥 나는 목소리만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해놓고 카메라를 이제 돌리면 그게 얼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어버버버 하게 되고 내가 무슨 말 할라 했더라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야지 촬영할 때 요거를 숙지를 하시고 다시 이게 NG가 나면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하시면 되니까 요런 것들이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안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볼 건데 혹시 다들 생각해 놓으신 콘텐츠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주 과제가 뭐냐면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거거든요. 과제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기획안 작성하는 거랑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요거를 가지고서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시려면 당연히 영상이 있으셔야겠죠. 촬영을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그때 촬영본 혹은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데 동영상이 꼭 사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진을 이어 붙이는 것도 동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촬영하는 컨텐츠를 찍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사진을 이어 붙여서 설명하는 영상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진을 준비해 오시고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되는데 촬영분이 무조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일단 만들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안을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영상이나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이제 기획안을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하는데, 아니시면 지금 딱히 생각나는 컨텐츠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채널 소개 아니면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획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요렇게 소재랑 기획 의도랑 제작 방향 요 정도만 한번 작성을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 있던 요렇게 대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장면들 전환되는 것도 적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아깝게 작성이 다 되고 나면은 촬영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추가로 요거는 한번 더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필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 종이 드릴 테니까 종이에다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들 휴대폰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휴대폰에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필기구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콘텐츠를 어떤 걸 할 건지 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만 자기 채널 소개 영상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평소에 이런 영상 만들어 보고 싶었다 하시는 걸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 작성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영상 편집을 하시고 싶은 이유나 요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쭤볼 건데 그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거기 방향성에 맞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쉬는 시간 10분 가진 다음에 다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분씩 다 봐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큰 기획안 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 기획안을 작성을 하셨으면 아까 촬영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촬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3분할 안내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이폰에는 격자라고 되어 있고 보통 삼성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는 3분할 안내선 혹은 3 곱하기 3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휴대폰에는 다 요 기능이 들어있는데 지금 카메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냥 요런 선이 없이 그냥 평범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인 카메라이실 겁니다.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 조금 잘 찍는다라는 소리를 잘 듣는 분들은 요게 수평이 잘 맞습니다. 수직 수평이 굉장히 잘 맞는데 그게 사람이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도 요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더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할 요거는 안내선을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실 건데 휴대폰에 카메라로 들어가 주세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말고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자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선은 네,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3 곱하기 3. 수직 수평 안내선, 네. 수직 수평 안내선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선이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설정하셨네요. 네, 되어 있어요. 카메라 한번. 이 카메라에 나오는 게 네, 맞아. 지금 여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설정 다 되셨네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촬영을 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이 네 부분이 맞닥뜨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촬영을 할 때 내가 중점으로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여기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피사체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게 인물이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게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도에 맞게끔 촬영 구도를 잡으셔서 하시면 되고, 요 안내선을 격자를 설정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무슨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보면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사진인데 이거는 묘하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진은 지금 수평이 딱 맞죠. 뒤에 산이랑 물이랑. 근데 얘는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 목이 이렇게 삐딱하진 않잖아요. 그 눈알 자체가 삐딱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굉장히 느끼지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찍으실 때도 그렇고 내가 폰을 들고 찍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도 같은 사진이죠. 근데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촬영할 때 인물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는 방향이 이런 게 있을 텐데 내가 보는 방향에서 이게 딱 끊기고 여기서 지금 이만큼 공간이 있는 게 여기 뒤로 가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시선에 맞게끔 공간에 여백을 주시면 좀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촬영 같은 거 하실 때나 그럴 때는 요런 시선에 따라서 공간을 비워두는 요런 것들도 중요하고 자, 요거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영상을 보면은 한 영상을 계속 한 앵글로만 계속 보게 되면 영상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도를 주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쓰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넓은 지역을 촬영을 한 건데 요거는 배경이나 환경, 공간 분위기를 깊게 담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다 읽어보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서 지금 진짜 멀죠? 다 너무 조그맣게 나오고 전체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롱샷이라고 해가지고 인물에 있는 배경적인 요소의 정보를 담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화면의 끝과 끝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스트샷. 딱 보이죠? 가슴선부터 머리 위에까지. 그 다음에 웨스트샷은 이제 허리부터 머리까지. 그 다음에는 니샷이라고 해서 무릎부터 머리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돼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책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즈업, 작은 디테일까지 집중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들어간 다음에 오버 더 숄더샷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깨에 걸치고 뭔가를 찍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장면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죠. 1분 만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진짜 멀리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배경을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전체적인 보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롱샷이라고 해서 인물과 인물이 있는 배경적인 요소를 담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롱샷과 풀샷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롱샷은 화면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사람이 한 3분할로 따졌을 때 한 요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게 아니라 크기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지금 롱샷에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조금 작게 들어갔죠. 근데 풀샷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자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롱샷은 아까 전에 이렇게 멀리서 본 익스트림 롱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배경적인 요소를 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풀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이제 표정 이런 건 표정은 어차피 얼굴이 작게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가장 보편적으로 정보성 컨텐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도죠. 바스트샷이라고 해서 가슴부터 머리까지 들어가 있는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성 컨텐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도라서 안정적이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웨스트샷이라고 해서 허리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엔 아까 니샷이라고 했죠. 무릎부터 넘어가는 거. 요렇게. 무릎부터 가는데 아까 전에 당연히 여기 있는 웨이스트샷이나 아니면 바스트샷보다는 당연히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아무래도 무릎까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그게 될 수도 있고 구도 자체에서 행동이나 동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니샷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클로즈샷이라고 해서 한 부분을 화면에 가득하게 담아내가지고 작은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 사람은 컴퓨터 일을 하는 거를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잡았는데 대화하는 장면이 된다면 여기 컴퓨터 대신에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촬영 구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덜 지루함을 느껴요. 중간중간에 컷 변환을 줘야지 사람들의 약간 그 시선을 딱 땡겨온다고 하죠. 계속 똑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 사실 이렇게 수업 듣는 것만큼 지루한 게 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그거기도 한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이게 먼저 떴지 싶은데 이게 제 지인인데 학교에서 이제 저희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학교 이제 그 교수님입니다. 근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좀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 뭐 이걸 볼까요? 지금 어차피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로 계속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여기에서 여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장면들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컷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수업이지만 조금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포인트들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촬영 구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넓게 찍었으니까 요번엔 좁게 찍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구도로 찍더라도 조금 더 확대를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뭐 이렇게만 하셔도 구도는 다르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넣어서 영상이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총 8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이게 구도가 너무 다양하면 또 분자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 전환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도를 저희가 배웠는데 구도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흔히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조명의 위치에 따른 겁니다. 같은 조명을 썼지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조명을 썼지만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 차이가 조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뽀샤시하게 보이고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조명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거 위치는 조명을 완전 머리 위에서 할로겐 조명이라고 하나요? 완전 위에서 때리는, 직방으로 때리는 그런 조명을 썼을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뭐 눈밑, 뭐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안 예쁘게 나오죠.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45도라고 해서 이제 위에 형광등이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이 빛 받을 때 보통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완전 앞에서 정면으로 쏴버리는 조명이에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탱글탱글해 보이고 하얘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정면에서 쏘면 이것들 중에서는 이게 똑같은 확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얼굴이 제일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려져야 되는 부분까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면적이 당연히 더 많이 보이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서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는 조명을 쓰시면 되고, 조명이라고 하면은 다들 요런 식의 조명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렇게 무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건데 낮에 촬영하고 밤에 촬영한 게 아니고 같은 시간대에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조명의 색깔을 노랗게 따뜻하게 준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온도를 낮춰서 파란 조명을 쓴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요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 지금부터 편한 자리와 시간을 날짜가 바뀌었죠. 19일에서 20일로. 요렇게 하면 똑같은데 색감만 바뀌는 걸로 낮과 밤을 표현을 한 거죠. 요런 식으로 조명 하나만 이용을 해가지고 낮과 밤을 표현하듯,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개팅하는 영상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첫 번째 호감도를 측정을 한 다음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호감도가 더 올라가서 서로의 마음이 맞았다 하면 조명이 뒤에 핑크색으로 바뀐다든지. 근데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둘이서 별로였다라고 하면 조명이 당연히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조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뽀샤시나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 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배경인데 두 가지 다 설명을 하는 영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같은 정보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느 쪽이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요쪽이겠죠.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어떤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같은 성별이라고 따지고 그냥 똑같은 외모라고 쳤을 때도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는 신뢰도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촬영할 때는 내가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세팅된 배경 앞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집에서 촬영을 하시더라도 정돈이 되고 좀 깔끔한 부분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뒤에 뭐 마트에 돼 있는 그게 많은 거고 여기도 뒤에 책장이 뭐가 많아서 둘 다 이렇게 보면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들어가서 뒷배경이 조금 흐리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집중력을 이 사람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포커스가 다 잡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영상을 뭐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오뚜기 카레가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 시선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나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집중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배경과 요렇게 심도를 주는 거, 요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휴대폰에서는 요렇게 심도를 주는 게 조금 어려워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기능이 확실히 카메라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좀 고퀄리티를 나중에 내서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이제 장비를 하시는 거죠. 카메라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셨을 때 요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촬영 시 주의사항인데요. 저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저희가 매번 쓰는 거고 지금 저만 해도 전화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 손가락에 있는 부분에 카메라가 있죠. 그럼 제 손에는 당연히 지문 이거 기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카메라를 촬영을 해 보면 약간 뿌연 감이 있습니다. 뭐 약간 빛이 번지기도 하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언제든지 쓰는 게 항상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카메라 렌즈를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명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손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닦아봤자 똑같아요. 뿌옇게 찍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나 휴지, 헝겊 같은 걸로 카메라 렌즈를 닦으신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꼭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진 찍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렌즈가 깨끗하진 않나 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3분할 안내선 지금 다 휴대폰에 설정을 하셨죠?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할 사이즈에 맞는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숏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보는 영상이 많아요. 물론 가로로 촬영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세로로 보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숏폼을 하시는 분들은 세로로 그냥 휴대폰을 촬영하실 때 동영상을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저희 어떻게 보죠?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촬영도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촬영을 이제 숙제로 해오라고 맡겨놓으면 다들 촬영을 요렇게 해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에서 볼 때는 안 맞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요렇게 가로로 항상 촬영을 해 오시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기라는 게 사실 삼각대가 있으면 저 뒤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저 밑에 있는 게 삼각대인데 저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흔들릴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편하게 찍으실 수가 있는데 삼각대가 없다 하시면 내가 삼각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휴대폰이 요즘에 손떨림 방지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한 영상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뒤로 가기를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실 때는 최대한 뭐 어디에다가 세워 놓고 찍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찍으실 때는 팔꿈치를 딱 붙여서 최대한 흔들림이 없게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딱 붙여서 딱 고정시킨 다음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맡은 채널인데 촬영을 이분이 조금 신경을 못 쓰셨나 봐요.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굉장히 좀 제가 '아 이거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흔들림이 느껴지시죠? 요건 고정시킨 거. 그러니까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흔들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신발들, 여름 신발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지금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죠. 보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편집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최대한 고정돼 있는 영상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또 고정돼 있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뒷부분에 붙여놓긴 했는데 반대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한 찍은 영상은 굉장히 편안하죠. 방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찍을 때는 아, 별로 안 흔들렸어 하고 찍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 근데 촬영한 걸 보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불편하면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미없으면 남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실 때는 내가 촬영물이 마음에 들게 촬영을 하셔야 되고 편집도 내가 마음에 들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올리고 났는데 댓글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카메라 무빙 그만. 어질어질 흔들흔들. 근데 여기에 좋아요 달린 게 5명이나 됩니다. 사람들이 다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런 거 촬영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안 흔들리게 촬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고정 딱 시킨 다음 촬영하시고 무조건 카메라 렌즈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촬영하시는 거. 이게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때 안내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영상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어색하실 수밖에 없어요. 앞에 혼자 있어도, 혼자 찍어도. 근데 최대한 마인드를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때 아 나는 지금 그냥 내 친구한테, 내 지인한테 말한다. 내 자식들한테 말한다. 이렇게 가장 편한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내가 '아 나 지금 동영상 잘 찍어야 돼.'라고 하시면 정말 어색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찍은 내 촬영물을 내가 봐도 어색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야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편한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대한 강의에 대한 미리 설명인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촬영해 온 그 촬영분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블로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요걸로 편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에는 사진을 한 5개를 이어 붙여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부터 배울 거고 그다음엔 두 번째로는 인제 영상을 제가 미리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건데 그 영상을 가지고 다들 똑같이 컷 편집을 해서 간단한 컷 편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고런 거를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자막이나 효과들이나 요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무조건 촬영물이 있으셔야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촬영을 내가 찍고 싶었던 거, 지금 기획안을 바탕으로 찍어 오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냥 나는 일단 동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만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찍고 싶었던 걸 찍어 오세요. 그게 풍경이 됐든 뭐 하늘이 됐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에 동영상이라는 게 길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짧게 찍은 것도 동영상 붙이면 되고 길게 찍은 것도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찍어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촬영은 해 오셔야지 다음 주에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이론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거를 바탕으로 촬영을 해 오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동안은 편집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편집이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배우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또 까먹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매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계속 만들어 보시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도 이제 3주라는 시간이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그 3주 동안 제가 없어도 편집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만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오늘 가시면 일단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보는 만큼 내 그것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 영상을 하나 잡아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런 영상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것들 준비해 오시면 다음 주에 같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